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시장이 종가 무렵에 조금은 다시 한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매크로 지표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종가 무렵이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도 역시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일부 뭐 실적 관련주 이런 쪽은 또 52주 신고가가 꽤 나가는 섹터도 있었고,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쪽도 최근에 LA 쪽의 산불 소식과 더불어서 또 해외 쪽의 IB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뭐 수익률 게임이 역시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이 종목별로 이렇게 포트를 잘 또 짜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뭐 작년 연말처럼 속절없이 빠지는 그런 시장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3.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양자 암호화, 인터넷, 자율주행, 통신 장비, 디지털 화폐, 피팅과 밸브, 미디어, 항공, 대형 IT와 은행 등 강세 출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하회한 생산자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우려와 금융주 실적 대기 등의 관망세 속에 혼조세로 전일은 마감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전월 대비 플러스 0.2%로 예상치인 0.3%, 전월 0.4%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자 물가가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늘 뭐 지표 발표되는데 관련해서 시장 글로벌 IB들의 포캐스트 추정치는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으니까 매크로 지표 어제 방송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웰스파고 등의 금일 실적 발표가 하는데 호실적 전망에 금융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견고했다는 점도 국내 시장에 오늘 금융주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에 대한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보합권 유지가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78%, 달러 인덱스는 109.2포인트로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하향 안정화가 뭐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나타나고지 않은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안정화된 가운데 외국인 현물 순매수 전환의 반등이 일부 오전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 조선주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났고, 외국인은 오전 기준 현물 순매수를 보였는데 오전 기준 현물은 7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반등에 다소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순매수 주체가 부재하기도 했고 개인 순매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생산자 물가의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저지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하락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오전에 들어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는 52주 신고가 일부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52주 신고가 코스피에서 나온 섹터를 좀 종목을 보면 한화엔진, 한화오션, HT 현대마린엔진, 한국조선해양, STX엔진, 삼성중공업. 자, 대부분 조선과 엔진 쪽이죠. 그리고 산일전기, 금호전기 이쪽은 뭐 바이든의 데이터 센터 건립, 전력 확보 행정명령과 LA 산불로 인한 전력 인프라 복구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역시 전력기기 쪽에 이슈가 있었고요. 주주환원 확대 관련해서는 메리츠 금융주주가 괜찮게 보였고 주주 행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코웨이는 또 최근에 LA 산불 관련해서 정수기라든지 생수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기는 합니다. 공기청정기 쪽도 있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 테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진행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 테마로 오리엔트 바이오가 뭐 장중에 52주 신고가까지 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업종은 역시 삼성중공업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확대 전망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고 장중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주도주 부재 가운데 순환매가 지속됐고요. 제약바이오가 약세되면서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나립, FDA, CMC 실사 완료 소식에 상승 출발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만 세 가지 지적사항을 받은 점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장중 반락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일라일릴리가 24년 4분기 가이던스를 5% 하향하면서 6.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약 테마에도 투심이 악화되면서
약세를 보이는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기자재는 조선주와 더불어서 연이은 호재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 등이 빅테크와의 협업으로 APV 개발 착수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자율주행 섹터도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더 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감이 필요합니다. TSMC 실적 발표 역시 반도체 업종 등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오늘 밤 더 중요한 CPI를 발표를 앞둔 경기 심리로 시장 반응이 좀 제한적으로 흐름이 나타났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후장에는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공수처가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 충돌 없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식이 알려졌는데 증시 및 환율 시장은 특별한 반응이 없이 횡보세로 나타났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극단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창고와 기계 장비, 오락 문화 강세였던 반면 건설과 음식료, 담배, 의료, 정밀기기가 약세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 엔진 업종 이런 쪽도 상당히 강세가 지속된 상황이고요. 전선과 변압기 관련주도 LA 산불 피해로 전력망 복구 위한 긴급 발주 진행하는 소식, 그리고 바이든의 데이터 센터 건립 전력 확보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서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등의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금융업종은 골드만삭스,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예상 형템에 따라서 국내 금융 관련된 종목, 특히 은행주들이 주가들이 괜찮았고요. 해운주도 강세였죠. HMM과 페노션, 흥황해운 등의 전일 PPR 물가 중에 운임비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SCFI 운임지수 상승 등의 기대감으로 해운주도 오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전날 넷마블의 신작 기대감의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됐고 크랩톤과 NC소프트 등의 동반 약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금리 부담으로 인한 성장주가 약세였는데 바이오 업종이 다소 좀 약세 국면이었고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 금속이 강세였던 반면 건설과 제약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글쎄요, 그렇게 빠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섹터나 종목별로 상당히 좀 선별적으로 또 주가가 꽤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어서 특히 조선업종은 최근에 주도업종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나머지도 순환매가 접어들면서 종목과 섹터별로 상당히 주가 수익률 게임은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섹터 중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쪽 주가들이 역시 좋았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행정부가 기업의 연방정부 부지임들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건립을 돕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바이든 사인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쪽 현지 시간 기사가 나왔죠. AI 데이터 센터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건립을 돕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를 진행하고 손전선 구축이라든지 전력망 연결 등도 돕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차세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경쟁력과 국가 안보, AI 안전, 청정 에너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LA 산불 피해로 인해서 전력망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 미국향 수출 지표가 역시 상승 추세에 있는 국면에서 LA 산불이라는 또 이벤트까지 접종됐죠. 그래서 이 전선 전력 설비 이쪽은 상당히 좀 흐름을 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역시 드렸습니다만 역시 복구수의 기대감이 지속됐다는 점도 오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LA 수도 전력국과 남가주 에디슨사 등이 미국 서부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력망 복구를 위해서 긴급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진전기, 대한전선, 가온전선, 산일전기, 재령전기 등의 전선과 전력 설비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리포트도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도 꽤 나오고 있어서 전력 설비와 전선 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도 역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JP모건 쪽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쓰기도 했는데, 자, 첫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면 구조적인 미국의 전력 관련된 수요 성장률을 보는 이런 첫 번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JP모건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JP모건 자료에서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해서 섹터 알파를 이끌 세 가지 주요 테마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선진국의 전력 소비 및 송전 설비 투자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부진했던 전력 소비가 전기화 그리고 DC 개발 가속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전력 수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EU 분석가들은 연평균 2.2%의 성장률,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 연평균 성장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이는 송전 설비 투자 성장률의 구조적인 회복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5에서 10% 정도 수준인데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은 6%, 유럽은 10%의 연평균 성장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IRA의 그 전면적인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25년부터 28년까지 풍력, 태양광 설치가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IRA가 완전히 폐지된다 가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I와 DC 모멘텀은 가속되면서 가스터빈 제조업체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올해 미국의 CSP의 DC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3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역시 봤고요. 이는 안정적인 발전원에 대한 수요를 낳고, 따라서 가스터빈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24년 9월 기준 전 세계 터빈 주부는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미국은 88% 정도 증가할 것으로 했죠. 이는 GV 그리고 지멘스 에너지 호재로 봤고요. 송전 설비 투자는 신흥국에서 25년에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또한 봤습니다. 중국은 초고압 투자 관련해서 가속화되면서 올해 그리드 설비 투자가 한 자릿수 성장률로 8천억 위안에 달할 수 있다고 봤고요. 중동의 기하급수적인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공식 목표에 따라 2023년부터 30년까지 20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송전 구축에 가속도를 또 붙일 것이다. 이렇게 중동 지역도 수요를 가속화될 것으로 봤고요. 25년에 그리드 자본 투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세안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DC 중심의 전력 수요가 약 13%에서 많게는 70%까지 상승 여력을 전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JP모건이 역시 관련된 글로벌 전력기기 관련된 리포트를 썼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지역적인 어떤 부분에서 여기 관련해서 역시 한국 업체가 제일 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왼쪽 보시면 JP 관련해서도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EU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에 관련된 PEG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제일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PEG 개념으로 글쎄요, 일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많게는 2배, 적게는 1.2배까지 PEG가 거래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0.7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PEG는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배 미만으로 내려오면 PEG는 밸류가 높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더 높으면 1배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리 여전히 한국 업체들은 상당히 좀 싸게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의 탑픽 리스트인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아시아 쪽에 관련된 JP모건의 탑픽 리스트에서는 한국에서는 위쪽에 보시면 HD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 두 회사를 지금 탑픽으로 일단 JP모건에서는 언급했다는 거고요. 글쎄요, LG, LS일렉이 좀 빠졌다고 해서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LS일렉도 역시 최근에 흐름들이 리포트라는 이런 쪽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굳이 빼야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선주까지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KB증권 자료인데, 자, 미국 건설 투자의 흐름 변화입니다. 투자 관련된 흐름인데, 왼쪽 보시면 과거에 제조업 건설 투자가 증가한 시기에는 항상 전력의 건설 투자도 함께 증가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건설 투자 제조업과 주요 증가 시기별 저점 대비 증가율인데 대부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증가율이 나왔다 볼 수 있죠. 2004년, 2003년 이때 쭉부터 시작해서 2009년 정도까지 쭉 올라왔고 그다음에 2011년 정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올라왔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미국의 건설 투자 관련된 제조업 쪽은 상당히 비슷한 규모로 상승폭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미국 건설 투자 중에 전력 수요 증가죠. 근데 그렇게 보면 건설 투자가 증가할 때는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아래쪽에 관련된 전력 수요 증가 부분은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증가율이 저점 대비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관련된 전력 건설 투자 쪽이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상승폭이 건설 투자 증가폭 대비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전력 투자 관련 쪽이 아직은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건설 투자 제조업과 전력 설비 쪽인데 주요 시기별 저점 대비 증가율이 역시 관련해서 약간 옅은 파란색이 이제 건설 투자 제조업 쪽이고요. 그다음에 짙은 푸른색이 보시면은 파워, 그러니까 전력 설비 쪽의 증가율인데 상당히 괴리율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투자 관련해서 역시 전력 쪽에 대한 건설 투자 증가율이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건설 투자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 자료인데 이것도 좀 보시면서 아직까지도 전력 설비와 전선주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아직은 있다라고 형성을 할 수도 있겠죠.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시더라도 아직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 중심으로 오늘 전력 설비와 전선 쪽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해운 쪽 관련입니다. 해운 쪽.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를 경신한 가운데 이번 리스트에는 세계 최대 해운사 중에 하나인 중국의 국영선사 코스코가 중국 군과의 연계 의혹으로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코스코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코스코 해운 북미지사와 코스코 해운 파이낸스도 새로 포함됐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이 외에도 국제물류 분야의 중국 화운항공 그리고 중국 외운장 장항 집단이죠. 이 관련해서도 컨테이너 기업인 중국 국제해운 컨테이너 그룹도 다시 블랙리스트로 포함됐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해당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들은 즉각적인 제재나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과 같은 경제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미국과 거래 제한으로 인해서 생긴 공백을 다른 해운사들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경쟁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LS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조치가 구체적인 제재를 동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코스코 및 오션 얼라이언스의 미주 항로 영업 활동에 잠재적인 타격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중국이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되면 HMM을 비롯한 경쟁 선사와 해운 동맹의 반사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분석 리포트를 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흥항해운, HMM, SX 그린로지스, 페노션, 대한해운 등의 해운 관련주가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라서 반사 수혜 관련된 이슈가 역시 계속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최근에 그런 논리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도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일부 반사 수혜 기대감이 역시 나타날 수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해서 해운주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섹터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LNG 투자 확대 전망 속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 관련주가 오늘 주가들이 역시 올라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을 좀 띄워주시면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S&P 글로벌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LNG 수출 허가 보류를 해제하고 신규 수출 터미널을 신속하게 건설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 이렇게 이행이 되면 앞으로 5년간 LNG 수출 용량이 2배로 증가할 수 있고요. 이는 미국 경제에 1조 3천억 달러 약 1902조 원 규모의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수출 활동으로 미국 기업의 총 수익이 2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되고 연방 및 주 세수가 16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LNG 관련된
글쎄요, 고부가 같이 선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가 또 나올 수 있고, 지금 군함 관련된 발주도 어제 이야기를 했죠. 1,500조 정도의 신규 미국 뭐 함정 이런 것들이 또 발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리포트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조선과 조선기자재 이런 쪽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가격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역시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 관련된 주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현지 시간 6일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박 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동맹국은 한국 내지는 굳이 말하자면 일본 정도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 해운 관련 불공정 보고서를 금주 후반기에 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조선과 해운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LNG 운반선 발주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케이프, 인화전공, 한화엔진 등의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역시 나타내고 있다는 모습. 그 전기차 관련 쪽도 그렇기도 하지만 역시 조선과 조선기자재 이쪽도 새롭게 좀 글쎄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뉴스 플로우로 역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수급이 땡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업종은 뭐 밸류가 좀 차서 부담스러운 국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또 주가들이 땡기는데, 자, 그렇다고 또 신규로 막 잡아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죠. 아직까지 차트가 깨지기 전이라면, 추세가 깨지기 전이라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의 영역이 분명히 맞을 것 같고, 신규는 뭐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섹터는 글로벌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궤도 진입에 대한 분석 자료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과 함께 글로벌 우주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와 로켓랩 등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발사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한화 시스템, 세트랙 I, 인텔리안 테크와 HVM, 루미르 등의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우주산업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소수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 같은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우주산업을 주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리포트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 추정입니다. 왼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역시 이렇게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상당히 크게 지금 상승할 쪽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고, 2030년 대비 2040년은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글로벌 우주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인데, 뭐 발사 서비스, 위성 제조, 지상 장비, 그 다음에 위성 서비스 등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 따르면 뭐 지상 장비와 위성 서비스 쪽이 상당히 높은 이렇게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 및 기타 쪽의 비위성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나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부 중심의 이 민간 우주 산업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민간 주도의 지금 정부 우주 산업이 역시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발사되는 발사체 관련된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글쎄요, 뭐 굉장히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계획이 이미 다 잡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상향 그림이 역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국내 우주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양증권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중에 세트레가이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HVVM은 우주 발사체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발사체 고객사에게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원웹과 협력하면서 평판형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고, 저에게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는 SAR 기술 기반의
루미르 X 위성을 2026년에 발사할 계획으로 초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SAR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트레가이나 HVM, 루미르, 태웅, 이노스페이스 등의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보였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역시 이제 테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가고 있고 실적단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각각의 주가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연말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글쎄요, 잘만 이렇게 순환매를 잘 따라가면 종목별로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대로 괜찮은 시장인 것 같다. 워낙 작년에 연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익률 게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섹터는 오늘 자율주행주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 현지 시간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의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자, 차량 연결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제로서 상무부는 작년 9월에 초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상무부는 초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간 관련 업체 등에서 접수한 의견을 일부 반영했고 ADS의 경우에는 규제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뭔가 규제가 구체화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자율주행차 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죠. 아무래도 테슬라 영향도 좀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 차를 위한 연방 틀을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고 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정책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칩셋 미디어, IA, 그 다음에 SOS랩, 텔레칩스, 인포뱅크, 라닉스 등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오늘 긍정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우주항공,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해운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오늘 괜찮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6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LA 지역 산불이 상당히 아직도 다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도 돌풍도 불고 있다고 해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 생각은 드는데요.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LA 산불이 발생한 미국의 LA 7개 지역 중 인수한 물건이 팰리세이드 지역 3건 그리고 이튼 지역 34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B손보는 현 시점 최대 예상 피해 규모가 약 500억에서 6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진출한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이번 LA 산불로 인한 추정 손실액을 대략 1천만에서 1,900만 달러, 약 146억에서 278억 정도 수준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200만 달러, 약 175억 정도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코리안리도 마찬가지로 DB손보와 더불어서 LA 산불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SK증권은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LA 지역 산불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선보사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죠. DB손보, 코리안리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보험 출재를 감안할 때 이익 체력을 훼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오늘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와 관련 전일 DB손해보험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를 했고요. NH투자증권도 LA에서 산불 피해 지속 속에 미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DB손해보험의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고 역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비례 재보험 한도, 이게 XOL인데 XOL 비비례 재보험 한도죠. 4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보건보험료를 감안해도 회사 측의 총 손실은 1,000억 원을 넘지 않으며 연간 2조 원을 상회하는 세전 이익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DB손해보험, 코리안리, 삼성화재 등의 일부 손해보험 관련주가 주가가 이제 반등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불은 뭐 사실 빨리 좀 끝나야 될 사안이 아닌가요? 이게 좀 너무 힘들게 그쪽에 뭐 이재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뭔가 건물도 세우고 뭐 상점들도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그 현지, 이 관련된 현지인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줬다. 뭐 규모로도 뭐 역대 사상 최대급으로 얘기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주정부가 나서고 비용 관련된 부분들 다 이제 전액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나올 만큼 상당히 지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등을 포함한 일부 소매 유통 관련된 쪽이 또 안 좋아질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좀 회복이 되고 산불이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7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마이너스 6.59%로 이제 주가가 꽤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4분기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큰 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14일 일라이릴리는 24년도 4분기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를 5% 낮춘 135억 달러로 수정을 했다고 드리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4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 관련해서, 그리고 젯바운드가 4분기 각각 35억 달러와 19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으로 자체 추정을 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인 53억 5천만 달러와 20억 8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시장의 컨센보다 낮게 향후 추정치가 나왔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스 릭스 일라이릴리 CEO는 미국의 인크레틴, 근데 인슐린 분비 조절 호르몬이죠. 인크레틴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을 하긴 했지만 기존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일라이릴리가 뭐 비만 치료제 매출 전망 하향 여파에 주가 빠지면서 국내에서도 비만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주하는 기대감 등에 오늘은 은행주가 다시 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은행업종의 4분기 순이익이 3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4% 하회할 전망이긴 하지만 NIM은 이 BP 하락에 그치면서 이자 이익은 양호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은행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면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선제적인 손실 흡수력 제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증가 재고가 예상되고 있고, 주주 안원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가질 시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죠.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견조한 자본 비용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밸류업 공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 봤고요. 업종 합산 2025년 예상 주주 환원액은 약 8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1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자사주 매입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하면서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주하는 관련된 은행이 일부 뭐 글쎄요 뭐 실적이 좀 낮아지는 종목도 분명히 있고 조금 좋아지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역시나 은행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느냐, 이것이 은행주들에 대한 뭐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뭐 BNK 금융지주, 신한지주, JB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등의 일부 은행 관련주가 주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렸지만은 여기서 뭐 KB라든지 다른 쪽이 잘 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일부 은행 테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레이팅, 상반기 자사주 매입 등도 전년 대비 69% 증가하면서 르레이팅, 주가에 대한 르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실적도 좋고 자사주도 하면서 일단은 주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9번째 섹터입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반등 영향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미국 시장에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상승폭이 큰 상황에서 일부 주가들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최근 폭락세를 나타냈던 아이온큐가 5.92%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47.93%, 퀀텀 컴퓨팅이 13.96% 등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는 최근 주가 폭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는 있습니다. 자, 한편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최근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팅이 매우 실용적으로 쓰려면 20년을 걸릴 것이라고 바라는 데 이어서 지금 메타의 저크버그 CEO도 양자 컴퓨팅이 실용화되려면 아직은 먼 길이라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가 또 주가가 뭐 고점 대비 꽤 조정을 일부 받았다는 인식이 접어들면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좀 쉽지 않아요. 뭐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뭐 본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실제로 수혜를 받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생각보다 실생활에 우리가 바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아무튼 양자 컴퓨터도 성장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 지난 12월 연말부터 어쨌든 관련주가 좋았고요. 테마성을 탔기 때문에 꽤 주가들이 올라온 상태여서 여기서 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온 거라 뭐 일정 부분 또 리바운딩 나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0번째 뭐 마지막인데 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오늘은. 뭐 매크로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오늘은 섹터 이야기를 거의 많이 했는데 10번째 섹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쪽은 역시 이제 정치 관련인데요. 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오늘 오전 10시 33분경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자,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이 오전 10시 53분께에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을 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사태가 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오리엔트 바이오나 오리엔트 전공, 디젠스, 형지 엘리트, 형지 INC, 동신건설 등의 정치 인맥 관련주를 비롯해서요. 경남스틸, 3일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정치 인맥인데 홍준표 관련주로 언급이 됩니다. 더불어 오파스넷, 대상홀딩스 등의 정치 인맥은 한동훈 관련주, 진양산업과 진양화학 등은 역시 오세훈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안랩, 써니전자 등 정치 인맥 관련 안철수 관련주로서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 이제 조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 관련해서 이제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역시 관련주들 정치 인맥 관련주가 또 상당히 들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들썩이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조기 대선까지 이루어지는 처음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슈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빨리 잠재워 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는데, 이 반도체도 최근에 블랙웰 관련해서 일부 발열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 말들이 들리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블랙웰 관련된 발열에 크게 이슈가 없다라고 또 하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결국은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 블랙웰 출하량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도체와 소부장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차 전지는 다분히 좀 아쉽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늘은 살짝 또
저점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 많이 하고 종목들마다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되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역시 이제 테슬라의 모델 Y, 새로운 신형 모델 Y에 대한 뭐 중국 시장에서의 뭐 신규 발주가 하루 만에 뭐 5만 대 이상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엄청 잘 팔리네요. 이렇게 하면서 주가들을 끌어올린 적이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는 하나의 변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종목별로 본다면 화장품 섹터들도 있겠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꽤 빠지긴 했는데 일부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련된 애널리스트가 조심스럽게 분석 자료를 장중 코멘트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CPI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CPI 발표를 좀 앞두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죠. CPI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세부 항목 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부 CPI가 좀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불확실성이나 우려,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려의 정점을 일단 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CPI가 뭐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또 리바운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까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화장품으로 본다면 뭐 코스맥스나 뭐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들이 다시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들어온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가운데서는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퍼시픽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라네즈라든지 이니스프리 등이 북미 시장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미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불거진다면 예, 거기 가서 뭐 분위기가 이제 북미나 유럽 그다음에 이런 쪽에 관련된 쪽이 형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는 여전히 좋고 유럽, 중동, 일본 이쪽에서 성장이 여전히 구가되고 있고 다변화된 국가 지역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또 환율이 좀 달러 강세 워낙 약세면 또 수출주 이런 쪽도 미국 쪽이 북미 쪽이나 수출 관련된 지표들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 섹터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쪽으로 보입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그러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맥스나 뭐 한국 콜마 등도 최근에 리포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서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일부 뭐 소부장, 특히 뭐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원익 IPS도 리포트가 되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ASIC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HBM, 그 다음에 AI GPU나 뭐 이런 것들 뭐 3D 뭐 패키징,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부 소부장이 이제 집중되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일부 지금 레거시 장비주들도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린 적이 있는데 해외 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일부 레거시 장비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단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오늘도 원익 IPS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닥권에서 뭐 그런 것들도 조금은 기본적인 반등 구간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자동차 섹터인데 역시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고 주주 완화 정책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또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한 주주 완화 정책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상도 상당히 크게 부담은 없는데 역시 좀 무겁다는 느낌을 여전히 좀 지울 수가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이런 쪽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섹터들에 대해서 뭐 스토리들이 각각의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어떤 배경을 잘 타고 이렇게 주가들이 오르는 섹터가 있고 또 어떤 섹터들은 엉덩이가 무겁게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섹터도 분명히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양회, 뭐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양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중국 쪽의 어떤 뭐 내수 소비 진작 이런 것들도 이야기된다면 소비주들 관련해서도 역시 국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는 점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10개 정도의 뭐 섹터를 준비했지만 시간상 상당히 조금 여유 있게
남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외에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섹터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일부 최근에 현대차증권이나 이런 데 보면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 리포트가 슬슬 나오기도 합니다. OCI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도 살짝 뭐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 상당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도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포근해졌다가 다시 좀 추워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환절기에 이렇게 뭐 독감 환자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일본과 지금 중국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조금 조심스럽게 역시 마스크를 좀 끼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위생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자, 내일도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